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 어르신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 아까운 나이에 동독에 한 분 또 환원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나오던 사람이 중고등학교 때는 학생으로서 활동을 했고 대학생 청년 때는 청년회로서 활동을 했고 또 나이가 중년에 들어서는 또 교당의 많은 일들을 하면서 함께 이 교당에서 만나던 그러한 그 안타까운 환원이었습니다. 소중한 삶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애통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 이틀간 경상북도 영양에 있는 윗대치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천도교 동독 몇 분하고 그리고 우리 천도교를 매우 좋아하는 교수분들 두 사람 또 그 교수들과 함께 동행한 대학생 한 사람 이렇게 8사람이 다녀왔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처음 그곳에 갔을 때는 비포장도로였고 말 그대로 산골 한적한 그러한 시골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연고로 공부도 할 겸 해서 4년 전부터 1년에 한두 번씩 그 영양 윗대치를 찾아갔었습니다. 지금은 완전 생태 환경 마을로 바뀌어서 마을 들어가는 입구까지 포장이 잘 됐고 그 앞에는 대치골 생태 마을이라는 영양군에서 세운 커다란 그러한 그 입간판이 서 있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윗대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해월신사께서 포독 6년부터 포독 12년 서력기원으로 1865년부터 1871년까지 6년간이나 은고에 계시던 그와 같은 지역입니다. 갑자년에 대구에서 대인사께서 순도를 하시게 되고 조선조 조정에서는 동학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대신사의 수제자 4사람을 거론하면서 집중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단에 최경오라는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아다시피 경오라는 그 이름은 해월신사님의 자입니다. 그러니까 해월신사께서는 대신사의 수제자로서 지명 수배를 받으신 겁니다. 대인사께서 대구 가명에 갇혀 계실 때에 해월신사께서는 옥리에 하인으로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대신사님께 진지를 올리고 고비 원주하라는 가르침을 받고는 그 길로 대구 성을 빠져나오셔서 동해바닷가인 울진 죽변 그 전에 안동 등지로 숨어 계시다가 바로 이곳 영양 용화동에 있는 윗대치라는 마을로 오셨습니다. 이로써 영양으로 오게 된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째, 이것은 일월산이라는 아주 깊은 1000m가 넘는 1280 몇인가 하는 굉장히 높은 산속에 있는 산간 마을입니다. 지금도 산간 마을이니까 그 당시는 뭐 말도 못하는 산간 마을이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대신사 시절부터 이 영양은 비록 작은 그러한 마을이지만은 동학의 세가 굉장히 강했던 그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사를 신문을 할 때 대신사를 어떤 제목으로 묶어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란죄로 엮기 위해서 여러 증거를 갖다 대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하나 나옵니다. 영양 1월산에 동학 교도들이 막을 치고 그러고는 거기에 모여서
소와 지소를 세상에 내보냈다. 소와 지소라는 말은 소는 소란스럽다는 말이고 와는 와전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와전된 말들을 거기서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 내용이 어떤 건 모르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조선은 이제 망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당연히 틀린 말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선조 조정으로 볼 때는 그것은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와전된 말들입니다. 그런 것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대신사님을 영양에 있는 동양 교도들과 연관을 시켜서 바로 이 소화지서를 만든 장본인이 대신사님이니까 반란의 죄목으로서 죄를 물으려고 연결시키려는 그러한 취재하는 과정이 기록 속에 나옵니다. 그러나 경지와 영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인사께서 그것을 한 번도 방문한 일이 없다는 방문한 사실을 찾아내지 못해서 그와는 연결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면을 본다면 영양 1월산 속에 당시 동학교도들의 굉장히 강성의 교도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인사께서 대구 감옥에 계실 때에 많은 점에서 그 돈을 모아서 옥바라지를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영양이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군입니다. 6개 면분이 없는 아주 작은 상간에 있는 군인데, 거기에서 다른 접에보다 많은 300냥인가 하는 큰 돈을 만들어서 그렇게 옥바라지를 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골에 대체적으로 같은 성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 대부분인데, 바로 이 영양 산골 마을은 집성촌 마을이 아니라 각성바지이기 때문에 배타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해월지사께서는 울진 죽변이라는 데 계시면서 여러 곳을 탐색하시다가 바로 이 윗대치 마을에 오셨던 겁니다. 대인사께서 순도를 하신 이후에 해월지사께서는 36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우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50여 군데를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어우러지는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산간마을을 전전하면서 다니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 길고 긴 36년간의 자맹이 시작된 바로 이것이 영양 윗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해월지사께서는 다만 그렇게 도피의 삶만 살았던 것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교단을 정비했고 제자들을 키웠고, 그래서 1890년대에 들어서면은 전국적으로 동학의 교단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큰 교단의 조직을 가지고 이제 동학의 이야기를 세상을 향해서 펼치는 그와 같은 세력으로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교조 신원 운동이고 우리가 잘 아는 동학혁명입니다. 보은 북실이라는 데 가보면 동학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학공원을 세운 것은 북실 전투에서 우리 동학도인들이 2,000명 이상 몰살을 당한 그와 같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동학공원을 충청북도와 보은군이 세워놔서 많은 동독분들이 가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가면은 이 조각품 등을 만들어 놓고 그 조각 안에다가 글씨를 새겨놓은 게 있는데, 우리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관원의 옷을 입은 사람을 한 사람 앉혀놓고 동학교도와 같은 평민 세 사람이 둘러앉아서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것을 양각으로 세우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써놓은 글씨를 보면은 당시에 보은에 직결을 하고 있던 동학의 접주들이 보은군수 이종익이라는 사람을 불러놓고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탐관오리 할 것이 아니라 동학에 입도를 하시오,
하고 권하는 장면입니다. 그만큼이나 세상을 향해서 우리 동학도인들이 1890년대가 되면은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동학의 어떤 그 세계관과 그러한 그 이념에 맞는 그러한 세상을 이루고자 노력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장대한 역사의 대장정의 시작이 바로 영월 일월산 산간마을인 위태치입니다. 해월 신사께서 그 마을에 가셨을 때 이 소식을 듣고 흩어져 있던 교도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대신사 사모님께서도 세청이 자제들을 앞세우고 그것을 찾아왔습니다. 대인사께서 순도를 하시게 되자 살 길이 막막한 사모님과 가족들을 당시 단양접주인 민사엽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모시고 정선에 있는 문두곡에다가 사실 곳을 마련해서 뒤를 봐드렸는데 민사엽이라는 분이 갑자기 환원을 합니다. 그래서 살 길이 막막해서 상주 동관음이라는 곳 가서 고생을 하고 사시다가 해월지사께서 이 영양위태치에 계시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해월지사께서는 당신이 사시던 집을 내드리고 아랫집으로 내려가서 사시면서 그때부터 대신사 사모님이 거처하는 집을 큰 집이다, 대가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 영양위태치는 단순히 해월신사께서 은거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듯 모여든 동학교도들을 중심으로 동학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했고 아침과 저녁에는 기도식을 모셨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최초로 해월신사께서 영회로서 외운 동경대전을 필사를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모님을 모시고 대신사께서 탄생하신 10월 28일과 환원하신 3월 10일 또 승통일인 4월 5일에는 같이 제사를 모시는 그러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사를 모시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를 조직해가지고 비용을 출연해가지고 제사를 모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제사를 모신다 하니까 사방에 흩어져 있던 많은 동학의 도인들이 자연 4월 5일, 3월 10일 이러한 날에는 모여들게 됩니다. 모여들어서는 제사를 모시고는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스승님에 대한 회고를 했을 것이고 스승님에 대한 가르침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런 회고와 가르침을 바탕으로 다시 우리가 결속을 해서 스승님의 뜻을 이 세상에 세워야 된다라는 결의를 다짐했을 것이고 그랬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당시에 이렇게 모셨던 제사는 바로 오늘 이렇게 집단 종교 활동을 하는 이러한 시일식과 같은 것이고 당시 계를 모아서 많은 그러한 그 사람들로부터 비용을 염치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다면 성미를 내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바로 이렇듯 이 산간마을인 영양 위태치라는 마을은 동학이라는 신앙 공동체에 그와 같은 마을로서 자리를 했게 됐고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이 4월 5일 승통이라든가 이 환원한 제삿날에 많은 각처의 교도들이 모여서 같이 제사를 모신다는 것을 봐서 해월린 신사님 계시는 오늘의 중앙 총부와 같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한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러한 영양 위태치가 붕괴가 된 것은 1871년 영해에서 일어난 이필제의 난으로부터 그렇게 됩니다. 이필제는 난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전에도 목천이나 진천 등지에서 사람을 모아서 기획을 하다가 고변이 돼서 잡혀 들어가기도 했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이 필제가 어떠한 연고로 영해로 들어온지는 모르지만은 당시 영해는 신양과 구양이 서로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신양의 세력이 대부분 동학교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빚고 있는 신양 세력을
만나서 친교를 맺고, 또 당시 영의 접지였던 박하선이라는 분이 옥에 잡혀서 장살로 환원하는 불행을 겪습니다. 그 아들인 박사헌과의 연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아버지 원수를 갖고 크게는 어떤 그 영의 부를 점령하려는 그와 같은 난을 꾸미게 됐던 겁니다. 이러한 일을 꾸미려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월신사님의 동원 명이 없는 한 이 경상도 일대에 있는 그러한 동학의 도인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필제는 5개월 동안 6사람을 이 영양 깊은 산골에 있는 윗대치 마을로 해월신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해월신사께서는 그것에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대의명분으로 뭘 내놨느냐? 교조 신원운동을 하겠다, 대신세 신원을 하겠다 하는 것을 명분으로 내놨습니다. 명분이라는 것은 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그러한 어떤 힘이 있는 겁니다. 해월사께서는 마지못해서 영해에 가서 이 필제를 만났습니다마는 이 필제의 사람 됨됨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각처의 지도자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각처의 지도자들은 그 대의명분 때문에 모두 같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구동성 말을 하고, 또 이 영양 윗대체에 있는 지도급 인사들 역시 일어나야 된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해월사께서는 동원령을 내리고 당시로서는 그 산골 마을로서는 어마어마한 숫자인 500명이라는 그러한 숫자가 병풍바위 아래에서 그 난에 참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과 연루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조용히 동학의 교단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공동체 마을로서의 있던 윗대치는 경상도라든가 영양군에서 볼 때는 비도들이 숨어있는 그러한 곳으로 생각이 됐고, 그래서 영양군수가 이끄는 군사에 의해서 바로 이 윗대치는 풍비박산이 나고 해월신사를 비롯한 몇 분은 간신히 몸을 빼서 도망을 나오시게 됩니다. 그 이후 이 필제가 문경세제에서 난을 일으키다가 잡혀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검문 검색이 강화되고, 잘 아다시피 해월신사께서는 태백산속에서 14일 동안 고생을 하시고 또 영월로 내려가시는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바로 영양 윗대치는 이러한 우리의 역사가 있는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듯이 생태환경마을로서 도시에서 온 귀농인들이 대부분 자리를 잡고 있는 참으로 잘 꾸며진 산간마을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까이에는 영양과 봉화 이쪽을 잇는 어떤 그 산책로 이런 게 생겼는데 외시버선길이라 하는 길이 생겼습니다. 혹시 라디오나 텔레비에서 전유성이라는 옛 코미디언이 외시버선길 선전하는 것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바로 그 외시버선길의 시작이 윗대치입니다. 그것은 영양의 유명한 시인 조지훈 선생이 태어났기 때문에 조지훈의 승무 외시버선이요 하는 그 길을 따서 이름을 따서 외시버선길을 만들었어요. 이렇듯이 윗대치는 하루하루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장소에 아직까지 표지석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천도 교인들도 영양 윗대치에 대해서 혹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몇 해를 다니면서 마을의 총무를 만나 물어봤더니 총무사 역시 해월 최시영이라는 분이 이곳에 와서 은거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또 이 영양에는 우리 천도교인이 한 분 있습니다.
유기재 동독이라는 분이 농사를 지으면서 있습니다. 형제분들은 전부 부산에 사는데 이분만 고향에 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어떻게 하면 이 영양에 전교실을 하나 세울까? 어떻게 하면 바로 이 자리에 표지석을 하나 세울까? 하는 생각에 늘 골똘해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저희들이 돌아오는 길에 봉화에서 오전 약수터라는 데서 점심을 먹었어요. 거기에 내려가면은 표지판이 있는데 4km만 더 가면 우곡성지라는 곳이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날은 저희들이 바빠서 못 갔습니다만 전에 제가 몇 번 그것을 가본 적이 있어요. 우곡성지는 천주교의 성지입니다. 그것은 홍유환이라는 선비를 중심으로 해서 세운 그러한 곳입니다. 홍유환이라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이 실학의 비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성호 이익선생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천주 시리 등 당시 천주교 서적을 탐독하게 되고 그 교리에 깊이 빠져있던 분입니다. 다만 이분은 천주교 세례도 받지 않고 교조계도 오르지 않은 다만 연구자일 뿐이지 천주교인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교조계도 오르지 않고 세례도 받지 않은 이 선비의 무덤가에다가 비문을 세우고 안내문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런가 하면은 피정의 집을 만들고 그런가 하면은 사제관을 만들어서 신부가 거처를 하고 그 피정의 집에 천주 교인들이 때때로 와서 수양을 하고 바로 이러한 일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곡성지를 보면서 우리의 스승님이 6년이나 계셨고 또 동학의 신앙 공동체 마을을 이루었고 아까 말씀드린 듯이 오늘의 중앙총부와 같은 그와 같은 기능을 했던 곳이었던 영양 윗대치 우리의 역사가 담겨있는 이곳이 다만 쓸쓸히 아무런 표지판도 없고 찾아오는 교인들도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한편으로 가슴이 쓸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혼자 영양군청 등지를 다니면서 표지석을 세워보겠다고 하는 우리 동독 유기재 동독을 생각하면서 많은 답답함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것을 찾아서 지키고 그럼으로써 가슴에 이것을 새기고 바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천도교인들의 신앙이 더욱더 한 발짝씩 깊어지고 또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틀을 작은 데서부터 행할 수 있고 이룩되기를 간곡히 신고드리면서 지지난 시일 영양 윗대치에 다녀온 소감으로서 오늘 설교의 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